여러분, 표고버섯 손질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갓 부분만 요리에 쓰고 밑동은 잘라서 쓰레기통에 넣으실 겁니다. 딱딱하고 질기니까 먹기 불편하고 국물에 넣어도 잘 안 익는 것 같고 그냥 버리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딱딱한 밑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었는지 알게 되셔서 두 번 다시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표고버섯 밑동에는 베타글루칸이 갓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 국가연구기관이 표고버섯 10개 품종을 대상으로 갓과 줄기의 베타글루칸 함량을 정밀 측정한 결과 갓 부분에서 20에서 44%의 베타글루칸이 검출된 반면 줄기 즉 밑동 부분에서는 29에서 56%의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버섯에서 우리가 버리는 부분이 먹는 부분보다 항암면역 성분을 최대 1.5배 이상 더 많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된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타글루칸이 우리 면역계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표고버섯 밑동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챙겨 드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밑동으로 만드는 면역력 최강차 레시피도 공개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감기나 독감에 유난히 자주 걸리시나요?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목이 칼칼해지고 코가 막히고 몸살기가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예전보다 오래 걸리는 느낌,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 표고버섯 밑동의 베타글루칸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타글루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 즉 복합당 사슬 구조물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계의 핵심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활성화되는 것은 대식세포, 즉 마크로파지입니다. 대식세포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집어삼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적을 인식하고 제거합니다. 마치 평소에 순찰만 돌던 경비원이 비상태세로 전환되어 24시간 완전 무장 경계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되는 것은 NK세포, 자연살해세포입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는 인체의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베타글루칸은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세포 독성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이 NK세포의 활성이 높을수록 암세포가 초기에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억제됩니다. 면역 연구 분야의 대규모 분석에서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와 NK세포, 수지상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세포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면역 반응을 전반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매일 표고버섯을 섭취하게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표고버섯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면역세포의 증식과 활성화가 개선되었고 분비형 면역글로불린 A, 즉 SIGA의 생성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비형 IgA는 입, 코, 장관 등 외부와 접하는 점막 부위를 방어하는 첫 번째 항체입니다. 이 항체의 양이 많을수록 바이러스와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더 단단하게 방어됩니다. 즉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 점막 면역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버섯을 하루 18g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방암과 폐암, 위암 등 주요 암의 발생 위험이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표고버섯 하나만으로 암을 예방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상관관계는 식품 연구에서 매우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며 베타글루칸이 갓보다 밑동의 최대 1.5배 이상 더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표고버섯 밑동에는 베타글루칸 외에도 놀라운 성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에리타데닌입니다. 에리타데닌은 표고버섯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방식에 직접 개입하여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마른 표고버섯을 50g씩 일주일 이상 꾸준히 섭취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1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표고버섯 밑동이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밑동에는 글루탐산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각 부분보다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루탐산은 감칠맛의 원천이자 뇌의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밑동을 버리는 것은 맛의 핵심까지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요리에서 표고버섯 밑동을 다시마와 함께 육수의 기본 재료로 쓰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타민 D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표고버섯은 햇빛에 말리면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밑동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말린 표고버섯 밑동을 실외에서 3에서 4시간 햇빛에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함량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하면 면역세포의 성숙과 분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인의 약 65에서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햇빛 말린 표고버섯 밑동은 두 가지 면역 영양소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동이 딱딱하고 질긴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밑동이 딱딱한 이유는 섬유질과 베타글루칸 자체가 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밀함이 바로 영양의 밀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표고버섯 밑동을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표고버섯 밑동차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혈관 청소에 좋은 차로 소개된 바 있는 이 방법은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베타글루칸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표고버섯 밑동을 깨끗이 씻어 3일에서 4일간 햇빛에 바싹 말립니다. 이 건조 과정이 핵심입니다. 말리는 동안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고 수분이 제거되면서 베타글루칸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잘 마른 밑동 10g에서 15g을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천천히 끓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체에 걸러서 하루 한 잔에서 2잔씩 드시면 됩니다.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이 나서 별도의 당분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차 한 잔이 시중의 비싼 베타글루칸 보충제 한 캡슐보다 더 많은 천연 베타글루칸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고버섯 밑동 볶음입니다. 밑동을 쪽쪽 손으로 찢어서 채를 만들면 조리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찢어진 밑동에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들기름 1큰술, 고춧가루 반 큰술, 매실청 반 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한 뒤 달군 팬에 중불로 5분에서 7분 볶습니다. 마지막에 참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밑동을 찢어서 볶으면 섬유질 사이로 양념이 깊이 배어들면서 조금씩 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오는 밥도둑 반찬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베타글루칸의 면역작용을 보조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너무 강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베타글루칸이 열에 의해 일부 손상될 수 있으니
중불에서 단시간에 볶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표고버섯 밑동 육수입니다. 말린 표고 밑동 20g과 다시마 한 조각을 찬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불린 다음 약불에서 서서히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15분 더 우려냅니다. 이 육수는 된장국, 나물 무침의 국물, 찌개 베이스로 활용하면 어디에 넣어도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베타글루칸이 물에 용해되어 그대로 육수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국물을 드실 때마다 베타글루칸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표고버섯 밑동 육수로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밑동의 베타글루칸이 만나 면역 강화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한식의 지혜가 현대 영양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끓이거나 찌는 방식은 오븐에서 20분 이상 지속하면 베타글루칸을 비롯한 생리활성 성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단시간 사용하는 방식이 베타글루칸 보존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를 끓일 때는 팔팔 끓이는 것보다 80도에서 90도 사이의 약불에서 천천히 우려내는 것이 베타글루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용출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볶음 요리 시에는 중불에서 5분에서 7분 이내로 단시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7일 실천 챌린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표고버섯을 구매하셔서 밑동을 분리해 햇빛에 말리기 시작하십시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밑동을 채 썰어서 볶음 반찬으로 점심이나 저녁에 함께 드십시오. 말리는데 3일이 걸리니 넷째 날부터는 잘 말린 밑동으로 차를 끓여 아침에 한 잔씩 드십시오. 다섯째 날부터 일회째까지는 밑동 육수로 저녁 된장국을 끓여보십시오. 이 7일이 지나면 아침 기상 시의 개운함, 피로 회복 속도, 환절기 목 상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역의 변화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4주를 목표로 꾸준히 이어가시길 권합니다. 표고버섯 밑동을 잘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표고버섯 밑동은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5일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밑동을 세척 후 건조하여 냉동하시면 됩니다. 냉동 밑동은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차를 끓일 때나 육수를 낼 때는 해동 없이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에서 4일간 햇빛에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린 밑동은 상온에서도 2주에서 3주 보관이 가능하고 비타민 D 함량도 극대화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그 밑동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드물게 표고버섯 피부염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주로 생표고버섯이나 덜 익힌 표고버섯에서 발생하며 피부에 줄기 모양의 발진이 생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 조리한 후 드시고 소량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혈중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g에서 50g 이내로 제한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계를 전반적으로 자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미 과활성화된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 자극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를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 치료 중이신 분들도 베타글루칸의 면역 강화 효과가 면역 억제제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밑동에는 갓보다
최대 1.5배 이상 많은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으며 이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계의 선천방어력을 강화합니다. 4주간의 임상 연구에서 표고버섯 정기 섭취는 면역세포 증식과 활성화 개선, 점막 항체 SIgA 증가를 가져왔으며 버섯을 하루 18g 섭취한 그룹은 주요 암 발생 위험이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에리타데닌, 감칠맛과 신경 기능을 돕는 글루탐산, 그리고 햇빛 건조 시 극적으로 증가하는 비타민 D까지 표고버섯 밑동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면역을 지키는 영양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부터 표고버섯을 손질할 때 밑동을 쓰레기통 대신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매번 표고버섯 밑동을 버리시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표고버섯 밑동과 함께 끓이면 면역 효과가 3배로 높아지는 조합 식재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면역력 넘치는 하루 되십시오.